며칠 전 70대 초반 한 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무심하게 한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요즘은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요. 그 순간, 이 나이대에선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젊을 땐 그저 쉬는 시간이었는데 60대를 넘기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소비한다.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조금씩 지워간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60대에서 80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건 그냥 편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외로움이 있고 할 일이 없다는 무력감이 있고 몸이 불편해지니 움직이기 싫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몸과 마음에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TV 시청 시간 증가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째, 신체적 퇴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점점 끊어집니다. 넷째, 우울감과 무기력이 커집니다. 다섯째, 시간 감각을 잃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68세입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2시간 정도였습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하나 보고 예능 하나 보면 그 정도 됐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하루 4시간으로 늘었고 1년쯤 지나니 6시간이 넘었습니다. 아침 9시에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보고 저녁 먹고 또 보고. 박영수 씨는 그래도 TV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돈도 들고 사람 만나면 신경 쓰이고 책 읽으면 눈도 아프고.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더군요. 예전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이젠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줄었네요. 운동은 하세요? 박영수 씨는 TV 보면서 쉬는 게 운동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 빠릅니다. 제가 느낀 건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4시간 이상 TV를 보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동안 우리 몸은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조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데 TV 앞에 앉아있으면 그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부터 먼저 약해지고 허리와 등 근육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더 심각한 건 심혈관 기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도 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감이 빨리 옵니다. 박영수 씨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첫 번째, TV 보는 중간에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거나
창문 밖을 보거나.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에 자극이 갑니다. 두 번째, TV 볼 때 의자에 앉지 말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거나 가끔은 서서 보세요. 서 있으면 다리 근육이 계속 일하고 허리도 덜 아픕니다. 세 번째, 광고 시간이나 드라마 끝날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 들어 올리기, 다리 펴기, 목 돌리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은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루에 TV 보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오늘은 3시간까지만 본다고 정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TV를 끄세요. 대신 산책을 나가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거세요. 다섯 번째, TV 보는 시간을 조금씩 다른 활동으로 바꿔보세요. 드라마 한 편 볼 시간이면 동네 한 바퀴 걸을 수 있습니다. 예능 한 편 볼 시간이면 책 한 챕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TV를 보세요. 혼자 보면 멍하니 보게 되지만 함께 보면 대화가 생기고 중간에 움직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TV 볼 때 간식을 먹지 마세요. 앉아서 TV 보면서 과자나 빵을 먹으면 칼로리는 늘고 활동량은 줄어서 체중이 빠르게 늡니다. 박영수 씨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30분마다 일어나는 게 귀찮았지만 2주쯤 지나니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TV 보는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엔 동네를 걷거나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근육량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TV 보는 게 제일 편한데. 네, 맞습니다. 편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편한 선택이 1년 후엔 훨씬 더 불편한 몸을 만듭니다. 계단 못 오르고 걷기 힘들어지고 병원 가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게 정말 편한 삶일까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TV 보는 중간에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자 씨는 72세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자식들은 다 분가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를 보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루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제 못 본 드라마를 봅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드라마를 봅니다. 저녁 먹고 나면 새로 나온 드라마를 찾아봅니다. 하루에 드라마를 대여섯 편씩 봅니다. 최순자 씨는 그래도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금 본 드라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드라마에서 누가 누구랑 싸웠더라. 남편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인지 몇 주 전에 본 드라마인지 헷갈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드라마를 2번 보고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상 대화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식이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딴 생각이 나더군요. 엄마, 내 말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 하지만 사실 절반은 놓쳤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자주 까먹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보니 자기만큼 깜빡거리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TV를 많이 본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TV를 수동적으로 많이 보면 뇌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장시간 TV 시청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TV를 볼 때 우리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캐릭터는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이 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뇌의 전두엽,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덜 일하게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TV만 계속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짧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 위험도 커진다는 겁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드라마는 많이 보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재밌다고 본 게 오히려 내 머리를 나쁘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뇌를 능동적으로 쓰는 활동을 늘리면 됩니다. 첫 번째,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독서 시간을 늘리세요. 책을 읽으면 뇌가 능동적으로 상상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30분만 책을 읽어도 뇌 활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퍼즐이나 낱말 맞추기 같은 두뇌 게임을 하세요. 스도쿠, 크로스워드, 숫자 맞추기.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세 번째, TV 보는 대신 사람과 대화하세요. 대화는 뇌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을 생각하고 감정을 읽고. 이 모든 과정이 뇌 운동입니다. 네 번째, 드라마를 보더라도 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오늘 본 드라마는 이런 내용이었고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요리. 무엇이든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일기를 쓰세요. 오늘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글로 쓰면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일곱 번째, TV 보는 시간에 산책을 나가세요.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최순자 씨는 이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보는 게 너무 그리웠지만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었고 읽은 내용을 일기장에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2달쯤 지나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전화로 하는 얘기가 귀에 잘 들어왔고 장 볼 때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가 요즘 이런 책을 읽었는데 하며 얘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능동적 활동을 늘린 후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변화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오늘은 단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TV 보는 시간에 책 한 챕터 읽기. 그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철호 씨는 70세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등산을 갔고 일주일에 1번은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들 만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나가면 돈도 들고 피곤하고 신경도 쓰이는데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편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번 모임에 안 나갔습니다. 이번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다 2달, 3달 연속으로 안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엔 전화를 했지만 몇 번 거절하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철호 씨는 그래도 TV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이 친구처럼 느껴졌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밥 먹어. 응. 그게 하루에 주고받는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김철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외로움을 TV로 덮고 있었구나. 제가 느낀 건요. TV는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외로움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만큼 크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TV는 일방적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내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본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TV를 아무리 많이 봐도 진짜 관계의 만족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TV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귀찮아집니다. 사회적 기술도 점점 녹슬고 대화하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더 혼자가 되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김철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았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안 갈까 하는 생각이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도 나고 그래, 내가 안 나와서 섭섭했다는 친구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기 꽃 좀 봐. 점심 뭐 먹을까? 작은 대화지만 그게 쌓이니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TV 보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외에는 사람을 만나세요.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4번. 횟수를 정하고 꼭 지키세요. 두 번째, 친구가 없다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세요. 거기엔 비슷한 또래가 많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 함께 TV를 보세요.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보고 감상을 나누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 전화를 자주 하세요. 만나기 힘들면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나누세요. 10분 통화가 하루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다섯 번째,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SNS나 카카오톡으로 소식을 나누세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쓰니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안부를 나누세요. 일곱 번째,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나가자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귀찮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면 생각보다 좋습니다. 김철호 씨는 이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니 TV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보고 나머지 시간엔 친구를 만나거나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관계를 회복한 후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데. 네,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피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10분 통화하기.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숙 씨는 65세입니다. 예전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점점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오늘 하루는 쉬자는 마음으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TV를 켭니다. 저녁에 자기 전까지 TV를 끄지 않습니다. 이미숙 씨는 그래도 드라마 보면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나가자고 해도 오늘은 피곤해서라고 거절했습니다. 집안일도 귀찮아졌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미루고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표정이 없는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미숙 씨는 자기 자신이 낯설어졌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TV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감과 무기력이 커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장시간 TV 시청이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TV를 보는 건 수동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 나는 뭘 했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울감이 커지고 무기력이 깊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일상 리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늦게까지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다음날 더 피곤하고 더 의욕이 없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미숙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TV 보는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작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하기. 오늘은 산책 10분.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아주 작은 목표였지만 그걸 해내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뭔가 했다. 그 느낌이 쌓이니 조금씩 의욕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에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하세요. 오늘은 이것만 한다. 그게 설거지든 산책이든 전화 한 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해내고 나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세요. 그 작은 성취감이 쌓입니다. 두 번째, TV 보는 시간 전에 30분 활동하세요. TV를 보기 전에 짧은 활동을 하나 하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뭔가 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아침 8시엔 일어나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외출하세요. 동네 마트라도 좋고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을 하나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나는 이걸 한다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세요. 여섯 번째, 일기를 쓰세요. 오늘 한 일, 느낀 감정, 고마웠던 것 하나. 이렇게 쓰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일곱 번째,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상담 전문가에게. 우울감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도움받아야 나아집니다. 이미숙 씨는 이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작은 목표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고 설거지나 청소도 미루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과도 한 달에 2번은 만났고 요리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작은 목표를 실천한 후 삶이 다시 살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의욕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의욕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욕은 행동한 후에 생깁니다. 행동하기 전엔 절대 안 생깁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햇빛 쬐기.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동수 씨는 74세입니다. 예전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회사 다닐 땐 하루가 모자랐고 은퇴 초기엔 친구들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동시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TV를 켜고 점심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 먹고 또 TV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됩니다. 오늘 하루 뭐 했지? 정동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봤고 뉴스 봤고 예능 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뭘 봤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갔을 뿐입니다. 정동수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보내도 되나? 나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느낀 건요. TV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 감각을 잃습니다. TV를 보는 동안엔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화면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 뭐 했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시간은 소비했지만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TV 보는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100편 봐도 1년 후에 기억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반면 친구와 차 마시며 나눈 대화, 산책하며 본 풍경, 새로 배운 요리. 이런 경험은 기억에 남고 회상할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질 수도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동수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TV 시청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프로그램, 몇 시 몇 분 드라마, 몇 시 몇 분 뉴스. 오늘 TV 본 시간 5시간. 일기를 쓰고 나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루에 5시간을 TV로 보내고 있구나. 그 다음엔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동네를 걷고 책을 읽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TV 시청 일기를 쓰세요. 오늘 본 프로그램, 본 시간, 느낀 감정. 이렇게 쓰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TV로 보내는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TV 보는 시간을 하나씩 의미 있는 활동으로 교체하세요. 드라마 한 편 볼 시간에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예능 한 편 볼 시간에 산책을 나가세요. 세 번째, 주간 계획표를 만드세요. 월요일엔 친구 만나기, 화요일엔 책 읽기, 수요일엔 산책하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TV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의미 있었던 것 3가지를 적으세요. TV 보는 것 말고 다른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게 쌓이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5번째,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시도하세요. 가보지 않은 장소, 먹어보지 않은 음식, 배우지 않은 것. 새로운 경험은 기억에 오래 남고 회상할 거리가 됩니다. 6번째, 사진을 찍으세요. 산책하며 본 풍경, 친구와 만난 순간, 요리한 음식. 사진은 기억을 붙잡아두고 나중에 회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7번째,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을 하세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시간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TV를 5시간 볼까? 정동수 씨는 이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TV 보는 게 너무 그리웠지만 점점 다른 활동이 더 재밌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니 TV 보는 시간이 하루 2시간 이하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은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쓴 후 후회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TV 보는 게 제일 편한걸요. 네, 맞습니다. 편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편한 것과 의미 있는 건 다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TV 보는 시간에 10분 산책하기.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기는 일. 첫째, 신체적 퇴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고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짧아지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친구와 멀어지고 가족과 대화가 줄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넷째, 우울감과 무기력이 커집니다. 성취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시간 감각을 잃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후회만 쌓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사람을 안 만나면 더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TV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TV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TV 시청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부터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 TV를 보는가?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얻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건강한 몸인가, 맑은 정신인가, 따뜻한 관계인가, 의미 있는 시간인가? 셋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30분마다 일어나기, 책 한 챕터 읽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10분 산책하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줄고,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밝아지고, 관계가 조금 회복되고 삶이 조금 의미 있어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바라지 마세요.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서세요. 창문을 열고 밖을 보세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해두세요. 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댓글로 오늘부터 할 것 1개만 적어주세요. 함께 실천해 봅시다. 좋아요는 다음 주제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